자, 이적 시장 마감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 날짜로는 이적 시장 마감 일이 된 거죠. 된 거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가 이제 9월 2일 아침 7시에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주장 한 장 차고 있는 토트넘 이적 시장 마지막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네, 뭐 꾸준히 그래도 좋은 선수 영입들을 좀 하나 싶더니 좀 시즌 개막하고 나서는 좀 잠잠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팀이 지금 스쿼드가 굉장히 비대합니다. 챔피언스리그도 못 나가고 카라바오컵도 떨어진 상황에서 이 엔지 감독도 본인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스쿼드가 많을 필요가 없다 해서 좀 그 선수들에게 미안하지만 약간의 그 악성 재고를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거론됐던 선수들 가운데서는 뭐 로셀소 같은 경우, 뭐 스킵 같은 경우 이런 선수들은 잔류가 거의 뭐 유력해 보이고요. 다빈손 산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일단 처분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 같아요. 에릭 다이어를 먼저 처분하고 그 다음 대체자를 영입을 하고 산체스도 현재로서는 지금 남는 분위기긴 합니다. 지금 한 900만 파운드 이적 제한까지 거절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일단 핵심은 에릭 다이어가 아니냐.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바이런 미넨 썰도 나왔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또 이제 바이런 미넨 썰은 약간 좀 잦아든 것 같아요. 바이런 미넨 쪽에서 에릭 다이어를 뭐 후보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좀 후순위에 많이 밀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에릭 다이어가 근데 어쨌든 커리어도 있고 뭐 멀티를 뛸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팀들은 좀 있는데 얼마 전에 풀럼 얘기도 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번리에서 임대 제안했는데 토트넘이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토트넘은 완전 이적을 원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나요? 예, 내년 여름에 FA로 풀리기 때문에 완전히 이적을 시키길 원하는데 이게 또 이제 데려가려는 팀들도 약간 좀 애매하고 에릭 다이어 본인이 완전 이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임대로 갔다 와서 내년에 FA 자격을 취득하길 원하기 때문에 FA 대박을 노린다. 네, 그래서 선수 나이로 봐도 사실 내년 여름이 자기에겐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FA가 되면은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가까운 팀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정도가 안 드니까. 특히 다이어 같은 상황에 있는 선수는 뭐 우리야 뭐 상당히 좀 최근에 기량이 떨어진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 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본인은 본인의 부활 가능성이 확실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본인이 그래도 고점은 높았던 선수고 자기가 아직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말도 했었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1년 동안 임대로 어디든 가서 1년 보여준다. 네. 그리고 FA가 된다. 그때 내가 그 1년 동안 보여준 게 있다면 토트넘보다 더 높은 팀이나를 FA로 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지금 뭐 벌리 정도의 완전히적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충분히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자신감은 상당히 삶에 굉장히 좀 건전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본인의 커리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인드인데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좀 엇갈리면서 처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이어가 팀에서는 영향력도 굉장히 큰 선수고 급여도 높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상 전력외로 분류를 했는데 안 팔리고 남아 있다. 이거는 좀 라커룸 이슈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처분이 지금 남은 하루 동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관련해가지고 이미 토트넘 쪽에서는 그 다이어를 팔았을 때 새로 영입할 선수를 이미 그 추려놓고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토리노 수비수인 페르스 스휘르스. 네. 예, 이 선수 영입 썰이 지금 있습니다. 네. 다이어가 먼저 처리가 돼야겠지만 이 선수 좀 어떤가요? 토리노에서 1년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는 지금 토트넘뿐 아니라 네. 인기가 좀 많은 선수입니다. 네. 원래 아약스에 있었어요. 네. 아약스 유망주 수비수 하면 일단 몸값이 높잖아요. 아약스에서 빅리그로 바로 가도 막 요즘 5천만 유로 막 이런 세상인데, 근데 아약스에 있을 때 팀버나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밀렸어요. 네. 그래서 아약스 때 잠깐 벤치에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는 틈을 타서 돈이 별로 없는 토리노가 영입할 수 있었던 거고, 뭐 팀버 같은 선수는 아시다시피 아스날 이렇게 갔잖아요. 네. 토리노에서 1년 동안 좀 잘해서 이제는 이적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좀 있는 선수고, 아약스면은 뭐 기본기 좋겠네요. 예, 공을 네. 좀 찹니다. 그러니까 빌드업되는 수비수를 좋아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랑 좀 잘 만든다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사이즈도 괜찮고요. 그래서 뭐 기본 스펙만 보면 뭐 키 크고 공 잘 차요 이렇게 해서 판더펜이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본머스의 켈리 얘기도 뭐 있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런 여러 수비수 영입설의 근간에는 어차피 산체스하고 다이어를 다 지금
둘 다를 동시에 팔 생각은 없어 보이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선수층이 지금 선수 규모가 큰 상황에서 다이어를 처분을 해야 뭐 스위스가 됐든 뭐 켈리가 됐든 영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남은 24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토트넘은 굉장히 좀 바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레프트백 레길론도 지금 전력 제외가 되고 나서 네. 계속 이적 나간다는 얘기는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썰이 없었는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썰이 나왔습니다. 합성이 굉장히 느끼하게 됐네요. 뭔가 선수가 좀 매끈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아무튼 맨유 잘생겼죠. 예. 혹시나 정도가 아니고 거의 됐다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선수가 지금 이제 그 맨유가 루크쇼가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긴급하게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레프트백을 찾다 보니까 이제 레길런이 이제 걸린 건데 뭐 충분히 뭐 갈 수 있는 선수죠. 그러니까 토트넘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도기 선수에게 이제 밀리긴 했지만 토트넘에서 남아 있어도 충분히 좀 경쟁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친구를 완전히 배제를 했고 기본적으로 수비가 좀 안 되는 면이 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맨유에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레길론에게도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뭐 네. 레길론 역시 고점이 있었던 선수예요. 이 선수 스페인 대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좀 토트넘이랑 안 맞았던 게 이 선수는 제 생각엔 포백에 풀백에서 오버래핑 할 때에 더 위력이 있는 선수고 네. 3백에 윙백이랑 좀 덜 맞는 것 같은데 토트넘에 와서 바로 3백 하면서 초반에는 괜찮게 했지만 금방 좀 한계가 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 팀이랑은 좀 안 맞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팀 옮기고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4개월임 되어가지고 겨울까지 좀 본인에게도 좀 약간 리스키한 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쿠쿠렐라 영입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맨유가 지금 약간 막판에 급하게 패닉 임대 느낌이 있는 그 영입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지금 이제 호이비에르가 갑자기 또 이적설 급물살을 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호이비에르는 이제 김민재 등의 다른 선수들이랑 연계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바이에른 뮤넨이 그 이적설의 중심에 있는 거죠. 네, 바이에른 뮤넨이 여름 내내 토마스 투엘 감독이 우리 팀엔 6번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 저희 키미히는 그 자리에 했으면 낭비고 그밖에 애들은 그 자리를 볼 줄 모른다. 한 명은 사줘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이머 실패했고 네. 또 누구냐 그 고레츠카. 고레츠카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고. 예. 예. 둘 다 이제 기량이 정점일 때를 가정하더라도 걔도 6번 아니다. 이러면서 6번을 다 사달라고 했어요. 네. 근데 뭐 라이스 영입 병장에서 이렇게 비싸? 이러면서 이제 바로 뺐고 그쵸, 그쵸.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막판에 풀럼에 주앙 예. 펠리아 영입한다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일단 흐라번 베르 선수를 일단 리버풀로 일단 보냈고 보낼 것이고, 네, 보낼 것이고. 그건 훨씬 유력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워낙 애초부터 이제 팀 전력 외로 분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서 번 돈을 팔리냐 영입에 태운다. 네, 그러니까 네. 원래는 팔리냐가 너무 비싼데 뭐 바이에른 같은 팀이 달려들면 이제 풀럼 같은 팀이 씩 웃으면서 시가인데요 이러면서 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부르잖아요. 다금발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죠. 네. 무슨 뭐 8천만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원래는 못 사는 선수지만 최근에 파바르를 팔았고 흐라몬베르흐를 리버풀에 만약에 판다면 네. 그 두 선수 이정료만 합쳐서 6천만 유로를 벌게 되기 때문에 좀만 더 보태면은 뭐 비싸게 불러도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팔리냐를 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싹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풀럼 측에서도 이제 부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팔 수도 있고 이 정도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팔린다면 그 대체자로 풀럼이 호이비에르를 급하게 노린다 이런 얘기인데 호이비에르는 뭐 완전 전력에는 아니고 교체로는 뛰지만 그래도 그쵸. 이제 선발로는 아니니까 그래서 팀에서도 좀 토트넘에서도 팔 처리를 좀 하고 싶어 네. 하고 선수도 어쨌든 지금 기회가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적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풀럼에서 팔리냐가 팔리면 풀럼이 호이비에르를 데려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는 이렇게 거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네. 팔리냐가 좋은 선수고 또 이번에도 이 카라바오컵에서 풀럼이 토트넘 자꾸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두 팀의 이런 관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두 팀은 좀 거래 관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뭐 세산용을 데리고 온 케이스도 있고. 토트넘 풀럼이요. 네, 그리고 이제 비니시우스가 뭐 직접 간 건 아니지만 토트넘 뛰었던 선수인데 지금 거기 가 있기도 하고 같은 또 런던 팀이기 때문에 호이베리 입장에서도 뭐 이사를 안 가도 되는. 네, 계속 런던에 거주를 하면서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한번 도약을 꿈꿀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꽤 이게 연쇄 이동이 좀 가능성이 그래도 꽤 있지 않나. 호이비에르랑 팔리냐는 성향이 굉장히 다르긴 합니다만 네. 둘 다 좀 수비적인 미드필더지만 팔리냐는 덩치가 좋은 쪽이고 호이비에르는 빨빨거리면서 많이 돌아다니는 게 장점인 쪽이니까 네.
다르긴 합니다만 뭐 감독이 잘 맞춰 쓸 수 있을 것 같고 김민재 선수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바이언 쪽의 입장을 보면 바이언은 벤자민 파바르가 나가면서 네. 센터백과 풀백 자리에 그한 0.5인분씩 하던 선수가 나간 거라서 두 자리가 다 비었거든요. 네네. 근데 급한 대로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사면 기존 수비형 미드필더인 콘라트 라이머를 라이트백 백업으로 돌릴 수 있어서 그렇죠. 라이트백 뎁스는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만약에 센터백이 더 필요하다면 네. 투엘 감독과 인연이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찰로바 다이어 말고요 찰로바를 노릴 수 있다. 그렇죠. 찰로바는 근데 어차피 임대로 놓일 거라서 뭐 이 종류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팔리냐든 누구든 6번이 막판 영입이 된다? 그럼 김민재 선수가 지난번 경기처럼 패스미스 남발하는 모습은 이제 안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좀 김민재 선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시스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본인 컨디션도 최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팀이 지금 완성이 덜 된 상태에서 네. 좀 그 핸디캡을 좀 갖고 경기를 네. 했던 건데. 받아줄 선수가 정확한 위치에 한 2명 정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때처럼 이제 순리대로 패스를 해도 패스미스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연쇄 이동 과정에서 결국에 또 손흥민 선수에게도 영향이 있고 김민재 선수에게도 영향이 있는 그렇죠. 이런 이적이 될 걸로 보이고 아무튼 지금 2선 공격 자원에 대한 영입설도 계속 나오고 뭐 있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톱 자원 히샬리송이 부진에 따른 그 대체 요원은 현재로서는 전혀 뭐 얘기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게요. 네 만약에 뭐 이 상태로 마감이 된다면 정말 히샬리송이 부진할 때는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올라가서 시즌을 꽤 많은 경기를 소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뭐 이미 네. 했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타레미 얘기를 우리가 예전 방송에서 했었는데 네. 토트넘이 노릴 것 같은 분위기가 조금 있었지만 싹 들어갔고 네, 타레미는 결국 밀란을 갈 듯하다가 밀란 가는 건 결렬이 됐거든요. 네네. 지금 사실 급하게 노리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뭐 생각이 없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팀이 다시 못 파는 선수들에 대한 영입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면도 좀 있긴 한데, 그렇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토트넘이 이적 시장을 나름 그래도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영입한 선수들이 주전에 그 가세를 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 뭐 수비가 됐든 공격이 됐든 미드필드가 됐든 그 한 방을 좀 더 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좀 앞으로 하루 동안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